23년 만에 최악의 3월이 지나자마자 더 나쁜 5월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집값은 아직 절반도 안 떨어졌죠. 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90년대 대폭락과 2025년 급락을 정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달 전 우리는 지난 23년 중에 가장 부진했던 3월 주택 판매량을 봤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달이 지난 지금도 딱히 희소식은 없어요. 20년이 넘는 기간 중 최악의 5월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들은요, 이것을 지금껏 본 중 가장 조용한 봄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요, 2025년 1분기에 온타리오 부동산 중개인의 66% 이상이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다고 하고요. 수만 명의 중개인들은 이미 이 업계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90년대 때 주택 시장이 붕괴한 적이 있어요. 캐나다 부동산 역사상 최악의 침체를 겪었던 중개인들은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가 않으신 거죠.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도 그저 또 하나의 사이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이 오히려 집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 하락세는 90년대 붕괴와 정말 어떻게 비교가 될까? 지금이 더 나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에 빠진 걸까요? 첫째 관전 포인트, 거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90년대 때 시장 붕괴는요, 점진적인 침체였습니다. 경제위기 직전인 1988년 GTA에서는요, 이게 이제 Greater Toronto Area라고 하는 건데, 연간 4만 9만 건이 넘는 주택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 1988년도에 2년 후에 1990년에는 3만 8천 건으로 떨어졌는데 약간 22% 감소한 수치예요. 또 2년 뒤인 1992년도에는 13% 더 떨어져서 약 3만 3천 건이 되었죠. 그 후에도 매년 조금씩 줄어들다가 1996년에는 겨우 2만 7천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88년도에서 4만 9천, 3만 8천 이렇게 좀 그레주얼하게 이제 떨어지다가 96년도에 2만 7천까지 내려갔는데요. 최고점부터 바닥까지 한 7, 8년 동안 45%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4년간의 상황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2021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그래프 보도록 하시죠. 2021년부터요. 저희가 보시면 12만 1000에서 이제 쭉 드랍을 되게 급락폭이 확 느껴지시죠. 7만 5천, 거기서 다시 지금 2023년까지 6만 5천,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GTA에서는요, 역대 최고치인 12만 1000건에서 2022년에 판매량이 7만 5천, 불과 1년 만에 38% 감소했고요. 2023년에는 더 내려가서 6만 5천 건. 더 문제는 지금 2025년에는 또다시 사상 최저 판매량을 찍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요, 고작 6천 건이 팔렸는데 21년도 5월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48%나 떨어진 수치거든요. 지금 이 떨어지는 폭 딱 보시면 보이시죠? 지금 거의 한 2년 만에 이렇게 떨어졌고요. 여긴 7, 8년 만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훨씬 더 급하게 떨어지는 거 정확하게 지금 그래프로 보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격이 생각만큼 안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가격 하락인데요. 1989년도에 GTA의 평균 주택 가격이 27만 3천 달러였습니다. 근데 96년까지 쭉 내려가면 가격이 약 16만 8천까지 떨어졌죠. 7년 동안 38%가 하락을 한 겁니다. 보이시죠? 38%. 그래서 2022년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2022년 2월에 GTA의 평균 주택 가격은요, 저렴한 대출하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구매 열풍이 일었거든요. 133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때 집 사신 분들 진짜 많죠. 여기 보시면은 2025년 5월, 이제 저희가 지금 6월이지만 5월까지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매매 활동이 크게 줄면서 최고가 대비 하락해서 한 요 정도 떨어졌어요. 두 번의 시장 침체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보이시죠? 90년대 때는요, 매매가 45% 떨어졌는데 가격이 7년 동안 38%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와 감소 하락이 천천히 비례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떨어졌어요. 판매는 꾸준히 줄었고 가격도 비싼 속도로 따라갔습니다. 몇 년에 걸친 점진적인 동반 하락이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죠. 판매량은 단 몇 년 만에 최고점에 비해서 거의 50%가 떨어졌는데 가격은 비교적으로 잘 버텼어요. 22년 최고가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만 지역에 따라서 떨어졌는 거죠. 가격이 왜 이렇게 잘 버텼는지 좀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폭락하는 차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보시면 세일즈는 지금
2021년부터 2025년 훨씬 더 많이 떨어졌는데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비례하죠. 이 버티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의외로 금리였습니다. 따라란. 그리고 다음 거. 많은 분들이 요즘에 금리가 너무 높아요. 4%가 너무 높다는 거죠. 요즘 4%대인데 여러분 90년도 땐 14%였습니다. 따라란. 자, 이제 세 번째는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990년대는요. 금리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13%까지 치솟아 올라서 바로 이 사람들이 집값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요즘 금리도 현대 기준으로 높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4% 정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꽤 적당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존금리가 지금 2.75고요. 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략 4% 정도입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6월 4일인가 발표해서 중앙은행의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는 2025년 말까지 금리가 한 번 정도 더 내려가서 대략 2%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그러면 저희 같은 담보대출 금리는 한 3%대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3.5에서 4를 왔다 갔다. 자, 90년대 초반에 캐나다는 깊고 긴 불황을 겪고 있었어요. GDP가요 몇 분기 동안 계속 줄어들었고요. 1992년에는 실업률이 약 12%까지 치솟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2%에서 1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기가 굉장히 비쌌고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캐나다에 계셨던 한인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파산 신청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들어요. 그때는요 정부 지원도 거의 없었고 대출 자체도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요 대량 해고로 소비자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졌고 상환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대출이 안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던졌어야 했었어요. 근데 쭉 오셔서 2025년 한번 볼게요.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긴 했지만 2022년과 2023년에 금리가 급격히 올랐지만 경제는 공식적으로는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GDP 성장률도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낮아요. 그렇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었던 거예요. 실업률도 대부분 5에서 6%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죠. 더군다나 코로나 때 다 망할 수 있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부가 개입해서 가계와 기업에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1975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1981년도 와 22%까지였어요. 22.75 최대치는요. 90년대로 넘어가서는 14%.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14%. 지금은 얼마일까요? 프라임이 한 4.9로 떨어져서 이제 조금 더 낮긴 한데 지금 이 90년대를 보시면 14% 정도였다는 거죠. 20%도 있었어요. 80년대 초반에. 그렇다면 중요한 경제 지표 이민 숫자도 한몫을 했거든요. 요 지표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사람이에요. 이민 문제입니다. 90년대만 해도요. 매년 영주권자가 약 25만 명 정도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요. 실업률이 거의 12%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나온 통계는 한 7%거든요. 그때는 완전한 경기 침체에 실업률도 높았던 시기였고요. 대규모 일자리 감소에 전반적으로 주택 수요가 약해졌는데다가 이민자도 적게 받았죠. 근데 2021년으로 넘어가면은요. 이민자가 연간 40만 명을 넘어서 엄청난 숫자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들도 함께 늘었던 거죠.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에 정부가 갑자기 주택가격 부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민을 딱 막아버렸죠. 이런 갑작스러운 이민 정책의 변화가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의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죠. 참고로요. 1990년대 주택시장 붕괴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수요를 확 정책적으로 줄인 거죠. 지금 시장 조정은요.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높은 금리 때문에 집값 부담이 약간 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금리가 좀 높으니 지금 사기엔 좀 그런데 이렇게 그런 좀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격이 훨씬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 일자리가 있으세요. 물론 시장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현금 흐름에서도 집을 계속 임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강제로 팔려는 게 아니고요. 많은 판매자들이 심리적으로 높은 가격에 이미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15억, 20억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그걸 10억에 파실 수 있겠어요? 50% 낮춰서? 아직은 그 정도로 심리적 부담이 없다는 거죠. 왜? 일자리도 있고 돈도 벌고 있거든요. 몇 달 동안 매물이 나와 있어도 쉽게 가격을 크게 내리려고 하지가 않으세요. 그냥 매물을 내리고 임대를 하면 되거든요.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아직은 여력이 또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완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조정은요. 좀 전례 없는 인재로 일어난 것들이 좀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난 돈을 찍어내면서 매수 광풍이 불었죠. 막 돈이 많고 돈을 쉽게 주니까. 그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폭등했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그 중심에서 이걸 부추겼죠.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단행이 됐었어요. 그러다 시장이 조금 적응만 할 때 정부가 이민, 부동산 수요를 대폭 줄이면서 주택 수요의 큰 축이 사라졌던 거죠. 게다가 지금은요.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관세 위협, 또 그것으로 인한 경제 침체, 이런 지정학적인 요소들이 불확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련의 극단적인 정책 결정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는 흔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상황이 또 금방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요. 이민이 다시 늘어가고 무역 갈등이 누그러진다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긴장을 놓지 말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을 찾고 계신 분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